거사님이 뉴욕, 미국의 뉴욕에 갔었대요. 우리가 뉴욕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들 뉴욕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느낌이 어때요? 뉴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패션의 도시, 또 금융의 도시, 또 발전된 뭐 센세이션한 뭐 미래의 도시, 뭐 또 뭐가 있나? 그냥 거기 가면 선남선녀가 가득할 것 같고, 또 센트럴 파크가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엄청 빌딩 높은 게 있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뉴욕하면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예요, 그죠? 굉장히 좋아. 그 살고 싶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의 그렇게 상품화돼서 영화나 언론을 통해서 뉴욕하면 그냥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더 나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거사님도 풍운의 꿈을 안고 어느 학교에 이렇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때마침 뭐 일이 있어서 뉴욕을 갔대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뉴욕이 생각보다 더럽대. 거리가 깨끗하지가 않대. 그건 분리수거를 하겠어요. 뭐 분리수거 안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에 뭐 같이 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 또 뒷골목 들어가면 또 이렇게 영화 가잖아. 칠해는 뭐 지하철 가면 뭐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 가면 깜짝 놀래고 뭐 좀 이렇게 이중문으로 막 이렇게 막 해놓고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도시들은 깨끗해요. 대체로 이렇게 보면 뒷골목에 가도 많이 더럽진 않은데, 뉴욕은 생각만큼 그렇게 하여간 좀 더러웠대.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앰뷸런스 소리가 그렇게 자주 나더래.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지 앰뷸런스 소리가 너무 자주 나. 그리고 곳곳에 공사 중이야. 네, 공사 중. 여기도 공사 중. 공사 중 하는데, 공사를 뭐 도시라는 게 뭐 공사를 자주 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공사 중이야 계속. 그래서 야, 이렇게 그냥 동경하던 그런 세상과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다 하더라고요. 참 우리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죠. 가까이서 보면 개똥이지 뭐. 별거 아니야. 이 말은 이제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찰리 채플린 영화는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면 이렇게 빠져들어요. 이게 무성 영화거든요. 소리가 없어. 아마 여러분들이 채플린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진 않았어도 텔레비에 종종 이렇게 광고 화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에 종종 배경이나 어떤 걸 뭐 자료로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90년 된 건 이제 극장에 한번 갔더니 그걸 개봉 부산인갑다. 부산에 이렇게 가서 극장에 그때 자주 갔었거든요. 그 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인갑다 해서 보니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화 너무 재밌어. 말 한마디 하지도 않는데. 정말 채플린 영화를 보면 빠져들 줄 않을 수가 없어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게. 이제 영화 처음에 무성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거기다 음성을 넣을 수가 없고 하니까 그냥 필름만 돌아가는. 그래. 옛날 처음 초기의 영화인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주연하기도 하고, 자기가 감독이고, 자기가 극작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야, 이렇게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고급지다, 재밌고 좀 웃긴 게 많아요. 보면 사회풍자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참 멋있는 말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거는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것 같아요. 개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보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멋있어 보여요.
멀리서 보면 와 멋있다라고, 가까이서 보면 아이 뭐 개똥이다 이러면서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 설사 아래 재벌가에 뭐 이재용이든 정의성이든 재벌 3세들이잖아요. 재벌 4세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1등, 2등 부자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죠. 와 멋있다.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보나마나죠. 개똥이라니까요. 비극이라 쉽지가 않다니까요.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설마 우리나라 1등, 2등 부자인데 불행하겠니? 들어가서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있을 거야. 그건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김남희 선생님 1학년, 2학년 이렇게 지금도 아련해 그 자전거 타고 가시는 모습이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지만 그 선생님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이렇게 그 나쁜 말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때리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선녀 같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선생님도 화장실 가고요, 화를 내고요, 짜증도 내고요, 또 더럽기도 해요. 안 씻으면 더러워요. 병도 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리석고 뭔가 이제 콩깍지가 쓰이면 그냥 이렇게 신선 같고 선녀 같고 선남 같고 환상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환상 같이 써보면 환상이 다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처음에는 멀리서 보니까 뿅 가서 사랑하지만 또 가까이서 오래 살다 보면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가족이 돼서 뭐 가족끼리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친구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이렇게 아들 딸을 낳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또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아들 딸을 낳기 전하고 낳은 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꿈과 희망이 이게 이제 밖에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된 노동, 뭐 스트레스, 뭐 이렇게 저는 안 키워봤지만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보면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무딘 게 더 낫다. 예민하게 이렇게 10가지 행동 중에 한두 가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서너 가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가지 행동 중에 대여섯 가지는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흘러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늘 좋게 마치 초등학생 이 어린 마음이 이렇게 그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화도 안 내는 거 늘 손녀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더 잘 알잖아. 그 집에 숟가락이 얼만큼이고 그 마음이 욕심이 많은지 흑심이 많은 건지 시기뜻이 많은지 더 잘 알잖아요. 더 잘 안다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니까요. 더 잘 알아서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힘이 돼 줄 수 있어. 더 잘 아니까 가족이 가장 힘이 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절친이 나에게 힘이 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더 잘 알기 때문에 갈등하기도 해요. 더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해요. 그냥 모를 때는 황상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서 잘 아니까 개똥이거든?
에이 저 중이 하여가래요. 에이 뭐 혹시 뭐 겉 말하는 거랑 속이랑 달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늘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앉아 들으면서도 아이 저 말만 듣고 르르르 속은 완전히 시커먼. 아우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래 되기가 쉽다니까요. 보면 너무 잘 알면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성자를 하더라도 뭐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분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평생도록 모시면서도 존경심이 하나도 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별거 없네. 뭐 신통력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아유 뭐 존자님이라고 어우 뭐 대단한 줄 알아. 남들은 다 대단하게. 그런데 내가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아 존자님도 화장실 가시네. 그러면 존자님도 버럭할 때가 있네. 성자라고 버럭 안 하시는 거야. 버럭할 때도 있는 거지. 존자님도 욕심 많으시네. 보니까 먹을 것 아이 탐심이 많으시네. 식탐이 많으시네. 꼭 맛있는 거 드시려고 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존자님의 그 뭐 식성이 있을 수 있고 뭐 체력이 있을 수 있고 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차를 좋아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뭐 혹시 명품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존자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뛰어난 성자가 세상에 명품을 좋아해? 시계 보니까 롤렉스야. 야 이러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지존으로 여기고 막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고 따르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제 성자의 기준이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아니지? 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아 별거 아니네. 그냥 노인네네. 아 요즘엔 건강도 안 좋으셔가지고 걸음도 별로 안 힘드시거든요. 부축을 해야 되고 이제 옛날만큼 이렇게 명석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이렇게 흐릿해지고 그래. 그럼 아휴 늙은이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뭐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또 같이 있어도 존경심이 별로 없고.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 그게 그런 이 티끌들을 옥의 티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옥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티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개인적 기호가 뭐 중요해요? 법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것도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 뭐 다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 화날 때도 화내고 욕심낼 때도 있고 그 중생심이 그런 거지. 이 어머니가 이제 갓난 아이를 5살, 6살 아이를 보는 듯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애가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알잖아. 5살, 6살 애 거짓말 하는 거 알잖아. 아이고 자식이. 아이고 자식 귀여워라. 저 거짓말도 하고. 아이고 귀여워라. 저 욕심도 내고. 아이고 귀여워라. 시기 질투도 하고.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남도 좀 때릴 줄도 알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넓고 크면 이렇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뭐 어떤 모함을 하든 구설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귀엽게 봐줄 수 있다니까요. 귀엽게 그거를 꼭 그렇게 나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 안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짓말도 안 하고 늘 진실만을 말하고 생명을 늘 사랑하고 늘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이러면 사람으로 태어났겠어요? 천상에 태어나지? 극락세계 가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적당히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승질을 들었고 좀 개똥인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설사 내가 만나는 뭐 이성이나 가족이나 아들딸이 성질머리가 더럽다 하더라도 이쁘게 봐줘야지. 이쁘게.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윤미향 보살하고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하고 갈등이 전국을 이게 도대체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이제 보면 할머니가 막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그 윤미향보살을 막 뭐라 그러고, 윤미향보살은 자기가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진실 싸움이야, 이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당장 이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쭉 해온 것들을 보면, 위안부라는 게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정신대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불거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위안부 활동들이 정말 늘 좋은 여건은 좋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지지를 해줬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불쌍하시잖아. 그리고 국민들은 다 지지를 해줬는데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공격이 많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걸 뭐 이렇게 거의 고사 위기에 빠졌었어요. 박근혜 정권이 가가지고 일본하고 가가지고 그 합의를 해줬잖아.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했고. 그러니 이게 이 위안부 할머니 운동하는 게 우리가 생각만큼 국민적 합의에서 모두 당연하지, 해주는 그래. 불쌍한 할머니들, 일본 놈 나쁜 놈이야. 일본 아직도 그런 위안부 소녀상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적으로 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정치권하고 이건 완전히 이게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해오고, 어쨌든 이렇게 해온 것은 이렇게 운동권에서 시민단체죠. 시민단체들의 굉장한 노력과 고통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게, 우리도 환경연대도 하고 뭐 이렇게 불교 연합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단체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단체 기부금이 들어와서 기부금들을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사 챙겼다 해도 챙긴 게 얼마나 챙겼겠어. 기부금이 그래요. 뭐 수억이 수백억 들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엄청난 기부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큰 정치인들이 뒤로 뭐 이렇게 차 트렁크에 사과 박스 막 놓고 이렇게, 이런 거에 비하면 시민단체 뭐 사람들이 혹시 욕심을 부려가지고 뒤로 챙기는 게 몇 프로씩 챙기고 이렇게, 사실 비용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비용으로 큰 문제는 내진데 비용으로 보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재벌들의 기업들의 어떤 뭐 이렇게 고용 이런 걸 비리, 또 그리고 또 큰 정치인들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은 수백억씩 막 수천억씩대로,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시민단체 지금 20년, 30년 동안 정말 꼬작꼬작 해가지고 이제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고 있고, 이렇게 또 할머니는 또 이해가 가. 이렇게 보면 분할 수도 있지.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도부가 때로는 할머니들하고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 우리를 제대로 많이 받았다는데 우리한테 준 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냥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뒤에서 이제 할머니한테 자꾸 바람 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는 바람을 별로 안 넣다가 요즘에 갑자기 바람을 막, 거기 국회의원 한 명 되니까 다른 사람들 계속 바람을, 요즘 예전에 불거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불거졌다면, 지금 불거진 것은 누가 바람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할머니 멀쩡하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막 바람 넣고, 언론인도 하는데 너무 화를 내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참 귀여우시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불 지르고, 옆에서 막 이렇게 저 단체들 지금 뭐 해먹은 게 많고 뭐 하고 이제 잘못한 게 많다고 막 그러면 할머니도 열받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용당했네? 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를 욕할 수는 없지만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좀 참고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그렇게 공격해봐야 어떻게 했다. 공격해봐야 어떻게 해야죠.
참 오히려 이번 때문에 위안부 이렇게 그쪽에 기부를 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더 커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재정이 충분치 않은데 다른 단체들까지도 이렇게 시민 단체들 전체적으로 다 큰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그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온 게 있지. 또 윤미향보살도 잘못했지. 이렇게 그런 뭐 원리를 알면 좀 일찍 해가서 좀 이렇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계속 안 했다 변명하고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만을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입장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단체도 그런 것 같아요. 단체도 이렇게 그 단체가 황룡사도 단체니까요. 황룡사도 멀리서 보면 전국에서 유명해. 포교 제일 잘하는 걸로 유명해. 어디 가서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 가서 저 울산 황룡사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거기 엄청 좋은 절이라면서요? 라고 이렇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 가까이서 보면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스님도 똥배 나왔고 뭐 이렇게 또 좀 개똥이잖아 스님도. 또 신도들도 보면 서로 이렇게 보면 갈등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가까이서 보면 미국이고 그렇다지만 가까이서 봐도 약간의 실수 또 때로는 뭐 시기적으로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친구나 도반이나 가족들이나 스님이나 그냥 용서해주고 또 믿어주고 다음엔 안 하겠지. 다음엔 잘하겠지. 믿어주고 좀 약간 콩깍지 씌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의리를 좀 지켜가면서 그 나쁜 것이 설사 나에게 약간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도반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면 무슨 피해를 주겠어요. 겨우 해봐야 뒤에서 쟤 저랬다더라 이렇게 쟤 저랬다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이제 쟤 알고 보니 저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쟤 알고 보니 이렇게 다른 거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봐야 그 뒤에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조금 구설을 일으키는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뜯어갖고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이는 것을 금해 안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5살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아이고 자식 귀엽군 좀 화를 내더라 아이고 자식 귀엽군 똥을 싸더라도 아이고 자식 그 사건 사고를 일으켜도 아들 5살 아이가 사건 사고를 이렇게 일으켜도 아이고 자식이 귀엽게 노는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또 사찰 우리가 다니는 단체 또 국가 이런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